그 다음 알아야 될 산염기 적정에서 필요한 것은 지시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pH라는 말이 있죠. 뭐 pH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산성도. 그래서 뭐 꽤 산성이냐, 꽤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물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산염기 적정에서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꼭 산성도에 따라서만 색깔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점유 있죠. 점유에 따라서도 색깔이 바뀌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금속 이온이 있느냐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지시약도 있어요. 되게 지시약은 다양해요. 근데 지금은 pH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물질을 한번 우선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 녀석은 어느 정도나 있냐면요. 추정으로 한 2천만 가지가 있다라고 추정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산염기 지시약은 바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유기 색소 물질은 사실 다 지시약이에요. 그러면 자연계 유기 색소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꽃 보면은 색깔이 알록달록 다양하죠? 그럼 그 꽃에 들어있는 색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꽃도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안에 들어있는 색소는 당연히 무기색소겠어요? 유기색소겠어요? 유기색소겠죠? 그런 거 추출하면 다 지시약 돼요. 아시겠죠? 다 지시약됩니다. 그래서 지시약은 종류가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많고 그 중에 이제 관습적으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추출해서 썼던 물질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시약을 써야 되는데 막 샤프란 이런 거 추출해서 지시약으로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샤프란 같은 경우는 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지시약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나 아니면 관습 등이나 이런 것 등으로 이미 이제 정해진 지시약들이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런 것 중에 뭐 페노프탈레인, 뭐 메틸레드, 뭐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시약들의 색깔 변화가 있는데 그 색깔 변화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하나도 못 외워요. 내가 외우고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페노프탈레인하고 리트머스. 그래서 아까도 페노프탈레인은 뭐 염기성에서 빨강, 다른 데서는 투명. 그 다음에 리트머스는 어떻게 되더라? 리트머스는 산성에서 빨강,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 파랑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밖에 못 외우고요. 나머지는 못 외워. 나도 못 외워요. 못 외워서 사실은 이 색깔 변화를 외우는 건 아닙니다. 외우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필요하면 색 변화를 문제도 줄 테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자, 어쨌건 그래서 이런 걸 지시약이라고 하는데 이 지시약은 놀랍게도 그 자체가 약산입니다. 그 자체가 약산이다. 이놈의 지시약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짜잔 이렇게 표현합니다. HIN. 자, IN은 어디서 온 표현이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인디케이터에서 따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스스로가 산외리를 한다는 말은 여기서 요래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산외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HIN은 요 녀석의 노란 거 있구나. 짝산. 그리고 IN-는 저 녀석의 짝염기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시약이 이렇게 짝산골, 그 다음에 짝염기골로 평형을 이루며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짜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주어진 지시약의 산외리 상수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는 정의상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H 플러스
그 다음에 in 마이너스 over hin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알겠죠? 그렇죠? 좋아. 이때 여기서 이때 1. 짝산꼬리인 HIN의 색깔이 있겠죠? 를 acidic color 그 다음 IN 마이너스를 basic color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둘의 관계가 짝산 짝음기잖아요. 그러면 짝산이었을 때의 색깔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산성형 색깔이라고 해서 어시디 컬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수소가 떨어진 짝염기의 색깔이 또 있겠죠? 걔를 베이지 컬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지시약이라고 하는 애는 이 어시디 컬러하고 베이지 컬러가 당연히 같은 물질이라는 얘기겠어요? 다른 물질이라는 얘기겠어요?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 알겠죠? 얘네가 서로 다른 색. 그러니까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자, 어떻게 이 지시약은 적정 실험에서 어떻게 한다? 극소량 사용해야 합니다. 극소량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사용하냐면요. 스포이드로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립니다. 스포이드로 한두 방울. 그리고 지시약 역시 굉장히 묽은 용액으로 만든 다음에 걔네를 스포이드로 전체 실험을 하려고 하는 용액에 한 방울 혹은 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스포이드 3방울이 보통 1ml 정도가 되거든요. 스포이드 3방울 정도 되면 그럼 당연히 봐봐. 실험하기 전에 뭐도 해야 되냐면요. 내가 사용하는 스포이드 한 방울이 몇 밀리리터인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택 10방울 떨어뜨려가지고 측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그 메스 실린더 같은 데다가 스포이드를 10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부피를 알고 난 다음 내가 사용하는 스포이드 한 방울이 몇 밀리리터 정도 된다 라고 알고 있어야 해요. 아시겠죠? 물론 저 지시약은 정확하게 측정해서 넣을 필요는 없고 아주 소량이기만 하면 충분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왜냐? 바로 그 양이 많아지면 자, 우리의 목적은 지시약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애널라이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지시약이에요? 애널라이트예요? 우리의 목적은 애널라이트의 농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애널라이트와 선택해준 타이트런트 사이의 산염기 반응에 간섭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애널라이트가 산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봐요. 그런데 지시약도 산성 물질이면 들어온 타이트런트가 염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온 염기가 지금 애널라이트와 산염기 중화 반응을 이루는 건지 지시약이랑 중화 반응을 이루는 건지 내 눈에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지시약을 많이 넣어버리면 그게 결국 뭐가 되겠어요? 실험의 오차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간섭이 될수록 실험 오차는 커지겠죠. 그러니 지시약은 얼마나 써야 돼요? 아주 조금 써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되다.
있다. 있다. 3. 자, 주어져 있는 요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바로. has three. 자, 저렇게 바꿀 수 있죠? 맞나요? 맞죠. 자, 이때 명심할 건, 자, 이 지시약을 많이 쓴다 그랬어요? 조금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조금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이 지시약이 그 용액종에 들어와도 용액의 pH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H 플러스는 바로 에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사이의 반응으로 이미 결정돼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들어가서 뭔 사단을 벌여서 pH가 변한다.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하고 누구의 반응을 시킬 뿐이에요. 에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의 산염기 반응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미 pH는 결정이 난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얘를 눈곱만큼 넣은 거기 때문에 결정된 pH에 따라 이 비율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저 수식의 의미는 그거야. 지시약을 넣어서 그게 pH가 변하는 게 아니고 이미 pH는 기결정돼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짜잔. 첫 번째 에어러. 바로 H 플러스가 KIM보다 큰 경우. 큰 경우.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pH가 PKIM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산성도가 커지면 pH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니까 요 둘은 서로 반대 상관관계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 P라는 말 알죠? P의 뜻이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 그래서 어떤 지시약의 사내리 상수로 정해지는 어떤 기준보다 pH가 더 작은 거니까 좀 더 산성인 조건이겠죠. 그럼 이 수식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얘보다 얘가 커지겠죠. 맞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어시디 컬러가 나타나겠구나. 더 많은 놈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 거꾸로 오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 누구 색깔이 나타난다는 얘기겠어요? 이때는 베이직 컬러가 나타난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냥 부동호 반대예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같아져 버렸어요. 그럼 무슨 색깔이 나타날까요? 같아져 버렸어요. 무슨 색깔이 나타날까요? 바로 혼합색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섞여 있는 색깔이요. 쟤네들을 일종의 물감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물감 섞으면 색깔 변하죠. 그런 것처럼 혼합 색깔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거나 어시디 컬러, 베이지 컬러, 믹스드 컬러 여하튼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는 그 상황으로부터 이 어딘가 어디쯤에서 당량점을 지나왔겠군 이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고 네 번째. 보이세요? 자, 백그라운드 타이트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타이트레이션 적정이고요. 백그라운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뭐 바탕, 뭐 배경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혹은 꼭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블랭크라고 하기도 해요. 블랭크. 자, 블랭크가 뭐예요? 블랭크. 비움이라는 뜻이죠. 비움. 뭐 아무것도 없는 걸 블랭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난데없이 뭐 비워져 있는 걸 적정해? 이게 뭔 말이냐? 자, 바로 봐. 지시약이 관심의 적정 반응에 크게 간섭한다. 고 가정할 경우 지시약만을 미리 적정해 두는 거예요. 지시약만을 미리 적정하는 거예요. 자, 지시약도 3년기 반응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 사이 반응도 3년기 반응이잖아요. 그럼 둘이가 서로 섞이면 구분이 안 되니까 저 애널라이트와 타이트런트를 준비하기 전에 그 한 방울의 지시약도 미리 적정을 해두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실 뭐 큰 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통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시약만으로 블랭크 타이트레이션을 잘 하지는 않는데 학교 선생님이 언급을 하셔서 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면 요렇게 여기에 온리 용매 온리 지시약만 넣는 거예요. 알겠죠? 온리 용매 온리 지시약만.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타이트런트를 놓고 그리고 이렇게 생겨먹은 그릇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생겨먹은 그릇을 뷰렛이라고 합니다. 자, 실험실에서 실제로 뷰렛 본 사람 본 적 있죠? 이게 내가 그리다 보니 이게 뚱뚱하게 그렸지 실제로는 좀 얄푸리하고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길이는 보통 1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얄푸리하고 길쭉한 이제 유리 실험 기구인데 끄트머리 이제 이렇게 마개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얘를 열고 닫고 하면서 안에 있는 액체 물질을 이렇게 배출시킬 수 있죠. 이렇게 생긴 그릇을 뷰렛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타이트런트를 놓고 똑똑 떨어뜨리면서 이곳에서의 색 변화를 관찰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큰 의미도 없는 게 적정 실험을 하면 용매의 부피가 막 바뀌고 용매의 농도도 막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초반에 이렇게 세팅하고 지시약 한 방울 떨어뜨려 봤자 지시약은 굉장히 저농도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의 전체 부피와 농도와 실제 적정 반응을 했을 때 전체 부피와 농도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그 블랭크 타이트레이션 했다고 해서
그걸 고스란히 가져다가 원래 실험 데이터에 보정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별 의미 없어요. 그렇죠? 별 의미 없는데 이제 굳이 이렇게 뭐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이제 백타이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의미상 그래서 예를 들어 블랭크에서 사용한 타이트런트의 양이 0.1ml 이고 실제 적정에서 의 양은 뭐 25.03ml이면 애널라이트와 반응한 타이트런트는 25.2ml다. 뭐 이런 식의 컨셉을 활용할 때 저 블랭크를 미리 적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들어온 타이트런트는 애널라이트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시약하고도 반응을 했을 테니까 그만큼을 빼주겠다는 건데 실제로 쟤를 계산에 넣어주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시작부터 지시약을 극소량 사용하는 거예요. 극소량 사용을 해버리면 이게 얼마라는 얘기겠어요? 0.1이 아니라 0.0000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구해놓은 것에 0.0001 빼나 안 빼나 그게 지시약에서 오차가 났는지 뭐 내가 눈가리가 삐어가지고 오차가 났는지 알게 뭐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실제 실험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이제 뭐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실제로 문제로 나와도 저런 식으로 풀면 끝이에요. 그렇죠? 저게 다예요. 그래서 이런 컨셉을 블랭크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한다. 자.